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선거 참패 이후 고개 숙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각종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지요. 오늘 첫 회의에서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겠다 또 반성을 했는데요.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도로 친문인데 국민이 혁신의 진정성을 믿을까? 선거 패배를 책임져야 할 친문이 향후 지도부 선출 선거에 나오는 게 맞느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내 주류의 변화까지 이어질까요? 첫 소식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당 수습을 위한 첫 행보로 서울, 부산 등 민심 경청 투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선거 패배 원인을 직접 듣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쇄신을 위한 비대위가 도로 친문이 됐다는 당내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도종환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지냈고 민홍철, 이하경 의원 등 비대위원들도 친문 의원 주축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당내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솔직히 그거는 면피성 눈 가리고 하는 식이 될 거고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일주일 뒤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에 친문계 의원들이 나오는 것을 두고도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비문 한 중진 의원은 선거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당 지도부 선거에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고, 친문계 핵심 의원은 180명 의원 중에 친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며 갈등을 일축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또는 특정 몇 사람들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초선 모임에서는 청와대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선거 패배를 놓고 당청 간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돌아선 2030 민심이 민주당에겐 참 뼈아픈 대목인데요. 민주당에 2030 청년 의원이 5명이 있는데 이들이 반성문을 냈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금기어에 가까웠던 조국, 추윤 갈등, 내로남불 모두 꺼내들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5명의 2030 세대 의원들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4.7 재보선에서 청년 지지자들이 등 돌린 데 대해 반성한다면서 당이 당원 당규를 고쳐 후보를 낸 것부터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었으며 당내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동안 금기처럼 여겨지던 조국 사태, 이중적 태도 등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인사들을 재산 증식과 이중적 태도에도 국민에게 들이대는 냉정한 잣대와 조치를 들이대지 못하고 억울해하며 변명에 일관해왔음을 인정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도 청년 분노를 살피지 못했다며 오만했다고 자성했습니다. 재보선 참패 원인을 언론 등에 돌리는 듯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남 탓을 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경험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지도부 판단에 의존했다며 앞으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청와대도 변화해야 한다. 여당 내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오자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개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누가 후임 총리로 거론되는지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보선 결과를 두고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던 청와대는 임기 말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개각을 준비 중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일단 개각을 하기로 한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며 예상보다 개각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론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미경 전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 전 회장은 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습니다. 수도권과 대구에서 4선을 한 김 전 장관은 중도 이미지가 강한 통합형 정치인이고 이 전 의원은 민주화와 여성운동에 기여한 원로 정치인입니다. 그 밖에도 원혜영 전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등도 후보로 언급됩니다. 김부겸 전 장관과 원혜영 전 의원, 박지원 원장 측은 채널A에 아직 제안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전 회장과 이미경 전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각에선 정 총리 외에도 이미 사임이 결정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2년 이상 재임한 장수 장관도 교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급격한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고 밝힌 만큼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국무총리로 승진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중도층이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지 위력이 입증됐죠.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지지율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제 실용 행보를 다음 주부터 예고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현직 광역단체장으로 이번 선거에서 한발 비켜난 이재명 경기지사. 이번 주 도정에 집중했던 이 지사는 다음 주 월요일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선거 패배 후 첫 대회 일정으로 기업을 선택한 겁니다. 이 지사 측근인 민주당 의원은 2030 세대와 중도층을 놓친 게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이라 분석하며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있고 이재명식 공정경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기업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겁니다. 일자리나 또 국가의 경제적 성장도 결국 현장에 있는 기업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이 지사는 공정질서와 기본소득 등 경제 철학을 담은 저서도 이르면 이번 달 출간할 예정입니다. 저출산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의 지속 성장이 담보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자가격리로 인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 측근은 이 전 대표가 자기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 향후 정치 행보를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끝나면서 국민의힘도 지도부 공백 상태죠. 내년 대선을 책임질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여기서도 초선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자유한국당은 안 된다. 초선들이 당 지도부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출마자가 10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퇴임 후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선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하려고 합니다. 오는 12일 사무총장 중심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4.7 재보선에서 승리한 기세를 대선까지 이어가려면 당이 하루빨리 안정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주호영 권한대행을 비롯해 4호선 중진 의원들과 원외 김무성 전 의원 등이 당대표로 자천타천 거론됩니다. 초선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새 지도부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세대의 지지와 중도 외연 확장 기조를 이어가려면 초선 의원들이 지도부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선거에서 이겼다고 익숙한 것, 편한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지도부에 초선 의원이 3명 이상은 들어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5분 연설로 화제가 된 윤희숙 의원 등 초선 의원 10명 정도가 함께 출마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초선 의원들은 다음 주 모임을 갖고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여당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참 선거가 무섭긴 하군요. 원팀을 강조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양새예요. 네, 민주당의 혁신을 외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일정표를 한번 정리로 해봤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초선 의원 40여 명이 긴급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어서 2030 의원들이 반성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고 잇따라 혁신을 하겠다는 입장문 발표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이제 초선들의 움직임인데요. 자, 민주당에 이제 80명이 넘어요, 초선이.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이는 건 처음이죠. 그렇죠. 민주당 의원이 174명이니까요. 네. 그중에 81명, 절반 가까이가 초선 의원들인데요. 당선 후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심은 옳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네, 입장문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반성한다. 그리고 당 혁신의 주체가 되겠답니다. 근데 이 초선 의원들 반성문에 대해서 일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네, 당장 뒤늦은 반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당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지도부 구성에 저희들이 영향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미는 필요에 따라서는 초선 의원들도 나설 수 있다. 네, 지난해 말에 재보선 후보를 내기 위해 당원 당규를 고칠 땐 정작 침묵했고 상당수 초선 의원들은 박영선 캠프에서 역할을 맡아 선거를 뛰었습니다. 초선 의원 비공개 모임에선 검찰개혁 일변도의 정책이 위험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인사와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입장문엔 빠져서 정작 예민한 부분은 피해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그리고 초선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때문에 선거를 진 게 아니라면서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중진 쪽에서도요. 한 중진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나오는 대로 말해서 선거를 망쳤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당내에선 이번 선거에서 일부 초선 의원들의 돌출 행동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초선 모임인 철험회가 강하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인 점 등을 거론하면서 자기 반성이 먼저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친문 강성 지지층도 뭐 비판도 있다면서요. 그대로.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당내 비판에 당원 게시판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비난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뭘 잘못했냐,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금기어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실제 청와대나 이 강성 지지층을 비판하는 목소리 그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동안 친문 강성 지지층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을 미쳐왔는데요.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총장은 강성 지지층들을 태극기 부대와 비교를 했는데 폭력은 안 썼지만 언어 폭력은 계속되지 않았냐라고 했고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면 희망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노웅래 전 최고위원도 문자 폭탄에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단순히 불만 제기 수준일지 아니면 무슨 정책 기조 변화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당내에서는 당청 관계도 다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당청 관계나 정책 기조 변화 여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대위도 일주일짜리고 원내대표가 다음 달 전당대회까지 사실상 대표로 당을 이끌게 되니까 친문, 비문 누가 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